심의 안건의 기초가 된 것이 유일임의 친족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임의 친족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심의하면 이게 이해충돌이죠. 뭐 그게 확인된다면 그렇게. 그렇죠. 그 친족인지를 알고 심의했다면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물으려고 합니다. 네. 아까 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핵심이 해당 안건이 유일임이 친족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익신고의 내용은 뭐냐면 유일임이 알고도 민원인이 친족인 것을 알고도 심의를 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 라는 게 공익신고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게 이건데요. 팀장님은 안건 담당자입니다. 위원장의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에게 민원인이 친족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9월 27일인데요. 이제 통화가 안 돼서 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내부 게시판에 그 다음을 한번 넘겨보시죠.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를 하셔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보셨죠? 다시 앞으로 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화가 안 돼서 카톡 남기는데 라고 하면서 위원장 부속실장이 와가지고 글 내리라고 한다. 인사위원회를 거론한다. 그래서 글 내릴래? 네가 동의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삭제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부속실장은 이 내용을 방심위원장에게 얘기 안 하고 부속실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안 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방심위원장이 충분히 알았겠네라고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저 내용만 판사를 20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저 내용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도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민원인이 자기 친족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저렇게 부속실장이 보내서 글 내리라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해충돌 방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 송부했습니다. 송부했죠. 송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서 이해충돌이 된다고 판단했으면은 이첩했겠죠. 수사기관에 이첩했겠죠. 근데 예. 그것이 정확히 판단 안 된다고 해서 송부를 했다는 것은 방심위에 다시 송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송부한 거죠? 예, 당시에 그런 거죠? 예, 근데 거기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 안 했어요? 그건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가족관계인지를 몰랐다라는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뭐 증거보다는 어쨌든 명백하진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민원 제기한 사람이 동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을 묻습니다. 예, 저희는 그 확인한 바 동생이잖아요. 그건 동생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방심위원장이 제출하지 않아서 가족인지 몰랐고 가족인지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송부한 거죠. 그냥 그 방심위로 돌려준 거죠. 아니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만 단정한 것도 아닌데 송부는 의심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처리하라는 아니 취지입니다. 방심위에서 공익신고를 했는데 방심위에다가 돌려준 것이 아니 그 방심위에 권익위에서 뭐 한 겁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결정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공익신고자들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라고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첩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권익위에서는 방심위의 직원이 방심위의 내용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방심위에 돌려주고 그리고 거꾸로 공익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이첩을 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권익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인 계세요? 예, 예, 송영일 씨죠? 예, 맞습니다. 예, 5년 전에 보험대리점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적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익신고자로 지정은 됐었죠? 2021년에. 예, 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대표, 보험대리점의 대표가 보험 사기를 저지른다고 신고를 했고 그 대표는 검찰에 송치됐죠? 기소 의견으로. 그런데 그 대표가 오히려 공익신고를 했던 송영길 씨를 또 보복성으로 고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거죠? 예,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김모 대표를 기소한 그 검찰이 수사 중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이 공익신고자를 공범으로 엮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현재 그 사건은 기소유예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참고인께서 권익위에다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의견서를 써달라고 두 가지 다 해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 수사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써줬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써준 적 없습니다. 써준 적 없고 최근 9월 21일 날 써줄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묻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준 겁니다. 권익위에서는 책임감면을 안 해줬지만 거기에서는 검찰에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공익신고한 이유, 그리고 공익신고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익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패행위를 알리려고 하는 신고자일 뿐이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고 보복소송으로 지금 현재는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부패행위를 한 대상과 싸우려고 신고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단지 부패행위를 정부기관이 싸워주고 척결해 주시고 저는 그냥 그 공익신고로 인해서 부패행위가 없어지길 바라는 그 제도만 생각해서 싸웠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인생을 날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권익위원회가 할 일을 해줘서 공익신고자는 신고만 하고 원치 않아도 싸우지 않아야 되는 이런 신고자의 힘들지 않는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해주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권익위원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질문 취지를 다시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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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에 따라서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기소 이후에 형의 감경과 면제를 요청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저렇게 검찰청에서 불기소가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관여할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십시오. 민 의원님. 사실 네. 아니, 네, 형이라고. 예, 여기 그 감면. 아니 자. 신변 보호 조치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 그 전- 마무리하십시오. 예. 자, 마무리하십시오.
자, 송영일